네,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 지난 7월 1일에 시험 본 그 학교의 그 미적 기말고사 고등고 3학년 미적 기말고사 13, 4, 5, 6 그 다음에 논술형 한 문제까지 모두 한 5문제 정도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해볼게요. 네. 자, 13번 문제는 여기 써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기울기 m과 OA, OB 길이를 모두 곱한 걸 세타로 나타낸 다음에 그 식을 세타에 대하여 적분해여라. 그러니까 이제 요 OA, OB 길이와 요 직선의 기울기 m을 세타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보가 다 있으니까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AB의 길이가 2라고 했고 2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 길이는 1이겠고요. AB의 중점으로 직각삼각형 만들면 BM의 길이는 1이고 그렇다면 OB의 길이는 1 나누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말하자면 시컨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이제 OA 길이, OB 길이는 둘 다 이제 시컨트 세타. 그 다음에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도가 세타면 그럼 이제 이 각도가 이 세타가 될 거니까 기울기는 이 세타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가 되겠군요. 기울기는 탄젠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기울기는 탄젠트의 2세타. 요거 이제 덧셈 정리를 하게 되면 2배의 탄젠트 세타 그리고 분모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요게 m이에요. 거기에다가 시컨트 2번 곱한 게 f세타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f세타를 정적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는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OA 길이와 OB의 길이 둘 다 시컨트고요. 요거 계산하라는 거죠. 치원 적분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탄젠트 세타를 x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그러면 시컨트 제곱의 d세타는 dx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자, 요 분수식은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분자가 2x가 되고 dx 이렇게 되고요. 이제 윗끝 아래끝만 알아내면 되는데 근데 알파, 세타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이죠. 요 직선 AB의 기울기가 4분의 1일 때 세타가 알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일 때 직선 AB의 길이가 4분의 1. 말하자면 탄젠트 값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가 4분의 1이고 탄젠트 베타는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요거 적분하면 되는데 분모 문자가 미분 관계네요. 정확하게 미분이 되려면 마이너스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추가하면 그럼 이제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가 있고 자연 로그에 요렇게 됩니다. 해놓고 윗끝 아래끝 이렇게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 나오네. 간단하죠, 그렇죠? 식만 알아내면 되는 거니까. 자, 어렵지 않게 13번 문제를 해결했네요. 넘어갑시다. 네, 자 이제 14번 문제를 써놨고요. fx는 최고창의 기수가 2가 되는 2차 함수라고 했고 fx를 가지고 새롭게 gx를 만들었는데 gx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수함수를 만들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모가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든 이 분수함수 gx가 x는 1, 이 직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fx도 x는 1에 대하여 좌우대칭
돼야 될 거 아닌가요? 그죠? 자, fx가 만약에 최고창의 개수가 2고 2차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본다면 요 fx는 p에 대하여 좌우대칭이고 그러면 2의 fx의 제곱 그래프도 p에 대하여 좌우대칭 fx도 p에 대하여 좌우대칭 역수도 p에 대하여 좌우대칭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gx도 x는 p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1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fx 대칭축은 1이구나.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fx를 우리는 좀 더 정보를 조금 더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서 요 a는 양수이긴 하겠죠? x축하고 만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gx를 어느 정도는 알아냈다. 이거 뭐 굳이 안 써도 되겠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 한번 구해보면 말이죠. 도함수가 필요하니까 이제 도함수를 구해보면 분모 제곱하고요. 분자를 미분한 다음에 분모를 곱해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분모를 미분한 다음에 분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공통된 부분을 묶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네. 분모는 f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f'x와 지수 묶어내면 fx 빼기 1 요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gx의 도함수도 구했어요.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데 gx의 1의 미분계수하고 2분의 3의 미분계수가 합쳐서 0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gx는 1에 대하여 좌우대칭이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g' 이름은 0이에요. 물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도 요거 g'1이 0.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g' 2분의 3도 0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다가 2분의 3 넣어도 0 돼야 돼요. 근데 2분의 3을 넣을 때 얘 0 아니고요. 얘 0 될 수 없죠. 이 부분에서 0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뭘 알게 돼요? 결국 f의 2분의 3이 0이다. 1이다. 요거를 알게 됐네요. 2분의 3을 집어넣어서 0 나오는 건 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절대로 0 안 되고요. 얘도 2차 함수의 도함수는 1에서만 0이고 2분의 3에서는 0 아니거든요. 이거야. 끝났네. 끝났습니다. 연산도 아주 간단하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A값 나오면 그러면 F의 2분의 5. 끝났습니다. 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자, 15번 문제를 간단하게 써놨고요. 자, fx와 gx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요 정적분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이제 fx와 gx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 gx가 이제 정적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괄호 안에 x가 들어가 있다. 이게 합성이 된 형태니까 요거를 그럼 이제 치환적분을 통해서 끄집어내면 되겠네. 익숙한 문제죠. x-t를 z 그러면 t가 x-z 이렇게 되고요. 윗끝 아래끝 다 바꾸고 dt도 바꾸고 하면 자 그러면 요 gx는 fx 더하기 0에서 x까지 x-z의 f'z의 dz 뭐 이렇게 이제 딱 됐습니다. 간단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가 0으로 날아가니까 g0과 f0은 똑같은 값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0이죠. f0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g0, f0 모두 0이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면서 정보 하나를 더 얻어내게 되겠네. 요렇게.
하고 정적분 부분을 미분하게 되면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 정리할 수 있잖아요. 도함수를 0에서 x까지 정적분했다 그러면 fx 빼기 f0인데 f0이 0이니까 fx만 남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옵니다. g 프라임의 x는 f 프라임의 x 더하기 fx. 좀 뭐 글씨는 안 예쁘다. 글씨가 안 예쁘네. 자, 요렇게까지 나왔네. fx 이렇게까지 나왔다.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요거 정적분 계산하라는데 나는 요거를 부분적분을 한번 해볼까? 자, 중얼거리면서 하는 거라고 그랬지. 적분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처음에는 그대로. 그 다음에 미분 해가지고 자 마이너스 인티그랄. 그리고 이제 윗끝, 아랫끝 0에서 1까지. 요렇게 이제 정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말이죠. 자, 참고로 말이죠. gx하고 그러니까 gx의 도함수에다가 지수함수를 곱했다라고 하는 건 gx의 도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요렇게 한번 써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몇 가지 형태 중에 하나였잖아. 얘는 지수함수와 fx 곱해서 도함수를 구한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야. 적분하면 요거 나오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2의 x의 제곱에 gx 윗끝 아랫끝이 0에서 1. 그 다음에 2의 x의 fx 0에서 1. 요거 이제 정리하면 말이죠. 2가 있고요. G1 빼기 F1이 돼요. G0 0이고 F0이 0이니까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G1 마이너스 F1. 뭐 여기에서 계산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좀 불편하지요. 요거 정리해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때 이제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x가 fx니까 얘 가지고 얘 만들려면 적분하면 되죠. 0에서 1까지. 자, 0에서 1까지 g 프라임 x 빼기 f 프라임 x를 정적분하면 되죠. 양변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윗끝 1에다가 맞춰주고 아랫끝은 G0과 F0이 같으니까 지금 이제 똑같이 0이 나왔는데 0이 안 나와도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요 숫자를 알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적분하면 얘가 나오겠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거를 요걸로 대체해서. 그래서 결국 얘는 무엇과 같으냐? 이 자연대수 2에다가 0에서 1까지 fx 정적분. 요거는 이제 fx 식을 알고 있으니까 부분적분을 사용하면 되죠. 연속 부분적분 이런 거 사용하면 한 번에 끝나죠. 그쵸? 자, 15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요거를 요 형태로 고친다면 나는 생각을 했지만 요대로 그냥 해도 돼요. 요 부분 정리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까요? 요 부분. 자, 그거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까? 자, 내가 0에서 x까지 x 빼기 z의 f 프라임 z의 dz. 요것도 정리하는 거를 이제 부분적분을 쓰면 돼요. 얘를 적분하면 되죠. 적분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는 그대로 x 빼기 z. 그 다음에 미분하면 마이너스죠. 그리고 요렇게 마이너스 인테그랄을 붙이면 되고요. 얘가 윗끝, 아랫끝 0에서 x까지. 그 다음에 0에서 x까지.
적분 그대로인데 내가 얘를 적분하기 시작했는데, 그치? 자, 이게 적분 그대로. 처음에는 그대로 미분.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x 넣으면 얘 때문에 0이고 0 넣으면 얘 때문에 0이고 여긴 0이에요. 여기 부호는 플러스로 고쳐주고요. 그러니까 얘만 남아요. 그래서 0에서 x까지 f, z, dz다. 이게 남죠. 됐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변 여기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알고 봤더니 0에서 x까지 f, z의 dz였다라고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여기보다 똑같아. 그쵸?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까지 같이 한번 알아두세요. 여러 번 만난 문제의 형태예요. 그쵸? 네, 16번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놨고요. 그 최고창의 기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3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인하고 fx 합성함수를 gx라고 했는데, 그 합성함수 gx가 x가 0인 포인트에서 극소값을 가진답니다. 그리고 이 gx가 최대가 되는 양수 x 좌표 최대가 되는 점에 그 x좌표를 작은 숫자부터 나열할 때 세 번째 x좌표, 세 번째로 작은 x좌표 1이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fx를 알아내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우리 요거 그 합성함수 그래프잖아요. 자, px를 저는 px를 사인의 파이 x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주기가 2가 되는 주기함수, 아주 익숙한 함수죠. 한번 그려보자. 자, 뭐 글쎄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려볼까? 이렇게 한번, 여기가 1, 2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예,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 요걸 이제 제가 px라고 이렇게 한번 뭐 그려봤어요. 최대값 올라가 봐야 한 칸, 내려가 봐야 밑으로 한 칸, 이렇게 되는 그래프고요. 자, 이 px하고 그 다음에 0,1 지나는 이 문제에서 0,1 지난다고 알려줬는데 0,1 지나는 3차 함수하고 합성을 했는데 x가 0인 포인트에서 그 합성함수가 극소값을 가진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fx 3차 함수가 0,1을 지나기는 할 건데 0,1 지나는 3차 함수인데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난다고 하면, 통과하면서, 그러면 x가 0보다 작았다가 0을 거쳐서 0보다 커지는 동안 fx는 1보다 작은 값에서 1 되고 1보다 커지죠. fx가. 그렇게 되면 그 x 자리에, 요 자리에 내가 fx를 넣을 건데, 합성시켜서 넣을 건데, 그때 그 fx 값이 1보다 작았다가 1 거치면서 1보다 커진다라고 하면 그 값이 될 수 없죠.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0,1을 이렇게 통과해도 안 되고 이렇게 통과해도 안 돼요. 그래서 0,1을 통과할 때, 0,1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야 돼? 0,1 요 상수함수에 접하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한번 통과한다고 해봐. fx가. 그러면 x값이 0에서, 그러니까 0 왼쪽에서 0을 거쳐서 0보다 커질 때 fx 값은 1보다 컸다가 1 됐다가 다시 커지죠. 자, fx 값이 1보다 컸다가 1 됐다가 다시 커져. 그럼 합성함수는 극대되죠. 그 사인 y 값이 음수였다가 0 됐다가 다시 음수 되잖아요. 극대가 되네. 그럼 이러면 안 되네.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야 돼? fx는
0,1을 이렇게 극대가 되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fx는. 그러면 자 이렇게 노란색처럼 fx를 그리게 된다면 x값이 음수에서 0 거쳐서 양수가 되면 fx값은 1보다 작았다가 1 됐다가 다시 줄죠. 그럼 보세요. 1보다 작았다가 1 됐다가 다시 줄어. 그러면 그렇게 변하는 숫자의 사인 값은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 극소가 되네요. 이 형태가 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거 도함수 구해서 합성함수 미분 해가지고 도함수 구해서 부호조사해도 돼요.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다 이렇게 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좀 너무 귀찮아서. 자, 그래서 fx는 최고창의계수가 음수인데 0,1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 이 노란색처럼 지나가는 그래프여야 한다. 최고창의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0,1에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봐봐. 양수 부분에서 합성함수를 그리게 된다고 하면 x가 0에서 점점 커지면 fx는 1에서 점점 준다? 그러면 그 fx, 내가 x 자리에 fx를 넣을 건데 얘가 1에서 점점 줄다가 보면 그러면 2분의 1일 때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쭉 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산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쭉 해서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분의 7 일 때 또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가 돼? 요 fx가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또 쭉 그려봐. 쭉 그려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fx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마이너스 2분의 7일 때 요럴 때 최대가 되겠죠? 산꼭대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요게 최대값이 되는 x좌표, 제일 작은 x좌표 첫 번째 A1, A2 여기가 A3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A3, 여기 x좌표가 1.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fx는 0,1에서 상수함수하고 중근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1, 마이너스 2분의 7 지난다는 거야. fx 한번 설정해 볼까? fx는 최고창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x 제곱의 x 빼기 알파 플러스 1이야. 여기에서 알파는 음수겠지. 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이 알파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3차 함수가 1, 마이너스 2분의 7 지난다. 3차 함수가 1, 마이너스 2분의 7 지난다. 됐죠? 그쵸? 자, 요거 하면 알파 나오고요. 그럼 답이 나왔네요.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 1번 문제 또 간단하게 문제를 써놨고요. fx가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랍니다. fx가 여기 좀 중괄호를 좀 쳐볼까? 이렇게 그런 fx를 가지고 다시 gx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gx가 그 값이 딱 하나만 있답니다. 그 값이 그렇게 될 때, 그 값이 오직 하나만 있을 때의 k의 최대값을 구하고 k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때의 g 2파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 fx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는데 또 많이 나온 거잖아. 합성해서 합성의 결과가 x가 나왔다. 이거 누군가의 역함수라는 얘기죠. 자, 나는 px를 x 더하기 2분의 1의 sin x 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fx는 px의 역함수지요. 그리고 px는 직선하고 사인을 더한 거야. 근데 이제 사인의 진폭이 작아졌어.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증가함수다. px가. 그리고 fx는 그놈의 역함수가 fx다. 이미 다 아는 그래프잖아요. 이거 한두 번 한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익숙한 그래프잖아요. px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px는 내가 직선하고
사인의 합인데 사인 또 키가 또 작아졌어. 파이 콤마 파이 2파이 콤마 2파이 지나가면서 px는 이렇게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죠. 이렇게 되는 증가하는 이게 이제 px고요. px의 역함수가 fx야. 그 fx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뭐 이렇게 대칭시키면 되죠. 빨간색 그래프가 fx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게 됐네. 여러분 그 px의 0의 미분계수 요거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px의 0의 미분계수 2분의 3이죠? 그러네. 그러면 fx의 0의 미분계수 fx의 0의 미분계수 3분의 2 되겠네. 역수니까. 좋아. 여기까지 알게 됐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gx를 만들었는데 gx의 극값이 딱 한 군데만.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부호 바뀌는 포인트 하나 있다는 얘기죠. 0 되는 포인트라고 오해하지 말고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 그러면 도함수 구해볼까요? 이거 도함수를 구해보자. gx의 도함수는 fx 빼기 2kx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0이 되는 포인트. 그러면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fx가 빨간색이거든요. 내가 여기에다가 직선, 원점 지나는 직선 해가지고 그리면 원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기울기가 아슬아슬하게 빨간색하고 되게 여러 번 만나게 할 수도 있죠. 1보다 살짝 작거나 1보다 살짝 크면, 그죠? 기울기가. 그럼 빨간색하고도 되게 여러 번 만나고 극값도 되게 여러 개 생길 텐데, 그런데 극값이 하나만 생겨라. 그러면 fx하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 한 번만 만나라.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 돼요. 물론 이제 기울기가 양수라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의미 없지만 기울기가 음수면 되고요. 0이어도 되고, 기울기가 양수인데 아주 작은 기울기. 그럼 빨간색하고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원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그러면 빨간색하고 원점 지나는 직선이 접할 때까지 커질 수 있겠죠. 접할 때까지. 접할 때까지 커질 수 있는데 그때 그 접할 때의 기울기가 3분의 2거든요. 그래서 원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원점에서 접하고, 그러면 극값은 x는 0, 한 군데에서만 생기고 딴 데서는 극값이 안 생겨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은 3분의 1이다. 간단하게 나왔죠. 이 그래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선하고 사인을 더 덧붙여서 더한 그래프. 그러면 이제 k가 3분의 1일 때 이 정적분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g의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2파이까지 fx dx 빼기 k가 3분의 1인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fx, 이제 fx, 요 빨간색 그래프를 적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빨간색 그래프를 적분할 때 직선에다가 뭐 요거 빼가지고 뭐 이렇게 적분해도 되는데 요거 해보면 그럼 뭐가 나옵니까? 그냥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넓이가 2파이 제곱의 절반. 거기에 3분의 4 파이 제곱. 계산하면 되겠네, 그치? 답은 3분의 2파이가 나오겠다. 파이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쵸?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쵸? 자, 논술형 1번 문제도 이게 논술형이라서 조금 부담이 돼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익숙한 그래프도 나왔고, 만약에 이거를 잘 못하겠으면 이게 뭐 노란색 넓이 구해서 뭐 뒤집었다, 대칭시켰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역함수가 포함된 정적분은 치환적분 한다고 그랬죠.
치환적분으로 해도 되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장고 기말고사 문제 중에서 한 5문제 정도를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